한경에서 이런 기도가 나온 거 보면 지금 경제 단체 측에서는 이런 기도가 나오다니요. 기사.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 보면 경제 단체 측에서는 상당히 이 윤석열의 통상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사 한번 볼까요? 네, 미국 정부 고위 관료가 이달 중순 한국산업통상자원부가 갖고 있는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한국 측에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상에 관련된 전문 분야를 외교부하고 통합을 한대요. 참 국가 조직을 지 마음대로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해보고 싶은 모양인 건데 대단하다, 외교는 진짜. 정치의 영역이거든요. 그 통상은 경제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분야가 다른데 이 전문 분야가 다른 두 부서를 합치려고 하니까 우리 내부에서는 말이 없는데 미국에서 우려를 표명했다는 거죠. 네. 계속 볼까요? 네, 한국 외교부는 이 통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져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반중 공급망 재편 논의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이 같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결국 중국 견제를 이유로 국내 통상교섭 조직 이관에 대해 우려된다는 의사를 전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력과 통상 전략이 시험대에 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험대에 선 게 아니고 이제 불신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몇 번을 통해서 저희 방송을 보신 분들, 외교 경제 전문 채널 송작가 TV를 보신 여러분들은 지금 미국이 북한과 남북한의 공동 통일 한반도 경제 체제를 통해서 중국이 장악하고 있던 세계의 공급망들을 통일 한반도 쪽으로 돌려갖고 올므로 인해 갖고 세계 통상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으려고 한다. 이게 장기적인 프로젝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민주당의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을 전부 다 섭렵하고 있는 기존에 있는 숨어 있는 자본의 뜻이죠. 자본 기득권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문득 기사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경을 빨다 이제 언론이 조금 있으면 미국이 우리나라 내정에 간섭한다고 분명히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올 거다. 미국을 비판한다고요? 네. 감히 우리 경이 이렇게 하겠다는데 미국 늦같은 게 뭔데? 네.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분명히 이런 기사도 나올 수 있다. 근데 이런 거 보면은 미국이 진짜 경을 싫어하나 보다. 아니, 말이 안 통한다고 진짜 생각하는 말도 안 거죠. 된다고 생각하나 보다.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니까. 그리고 지금 경이하고 있는 짓거리들은 이게 그렇게 문재인 보로 뭐 친중 정권이니 반미 정권이 어쨌잖아요. 대려 이 짓거리가 지금 친중 편에 가서 붙는 거예요.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접 통화를 하는 자리에서 당선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당선놈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을 해라라는 요구를 직접적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라를 팔아먹었네? 그럼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드는데 경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그런 오해되는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튀어나온 거란 말이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외교부는 물론 이제 외교를 전반적으로 잘 하긴 합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의 개인 플레이였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 역량으로 멱살 잡고 끌고 간 거였죠. 사실 대통령이 외교계의 메시였던 거야.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혼자서 왕세자들, 대통령들 다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좋은 대접, 좋은 관계 유지해 가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국가의 이득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그걸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산업적인 뭐 수출이라든지 MOU라든지 공동사업으로 이끌어내거나 외교적 지원을 받아내는 역할에 있어서 외교부의 역할보다는 문재인 대통령 솔로의 역할이 너무 컸다는 거야.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별명이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별명으로 이걸 생각했어요. 세계 정상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 오죽하면 미국 정부에서도 바이든이 유독 문재인 대통령만 만나면 뭔가 이걸 제대로 못한다. 예전에 트럼프도 그랬어. 그 얘기 나왔었어요. 트럼프 피어라고 하는 그 책을 썼던 사람도 전 세계 정상들 중에 트럼프한테
대접을 받은 트럼프가 존중하고 무서워했던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 그 주류 언론이 그런 기사를 썼다니까요. 민주당 측에서 볼멘 소리가 나온다.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이 뭘 어떻게 하길래 트럼프를 움직이고 있냐. 트럼프의 배후 세력처럼 마치 문재인 대통령 막 욕했는데 정작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서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는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지. 그래서 민주당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외교의 중요 중축은 문재인 대통령이었고 그런 외교부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외교적인 부분 안에서의 그걸 뭐라 그래 선명성 내지는 전문성을 인정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저주도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안 만나면 그 나라의 외교가 망가져 버리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시진핑과 아베입니다. 일본, 오. 중국 망했네. 오. 지네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팽시킨다고 G7 가갖고 팽시킨다고 맞아요. 그 지랄을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지가 왕따 당했어요. 아베도 스가도. 그치. 결국 기시다도 지금 와갖고는 지금 어떻게든 관계 복원을 해달라고 사정을 하고 매달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 시진핑은 박근혜 때는 그렇게 뻔질나게 쳐오고 초청하고 이러다가 왕이 보내갖고 대리 첨장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지금 코가 쑥 빠져 있는 거잖아. 그랬다가 그 앞 왕이 온 상태에서 미사일 썼지. 그렇지. 그러니까 초음속 미사일 보여줬지. 초대해놓고 왕이 부장님 보세요. 우리가 이 정도입니다. 빠방빵빵빵. 예. 그래서 왕이한테 전화했대잖아. 자, 우리 잠수함 앞으로 뭐 비행기가 미사일 쑥 지나가는데 그건 뭐야? 그거 뭐야? 그랬더니 여기서 쐈다는데? 한국에 네가 그런 가 게 있어? 있는데? 네가 가 네가 가 있는데? 있는데 너한테는 그거 쏜다고 얘기 안 해줬디? 네. 저도 방금 중계 보고 알았어요. 뭐 요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한민국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걸 그걸 보여준 거죠. 옛날 같았으면은 생각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공급망을 논의하기 부적절하다는 거야. 심지어 강경화 장관이 이제 우리 외교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외교부 장관들하고도 다른 어떤 이제 특별한 행보를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통상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전부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지. 사실은 이 통상에 관련된 것들을 주도해온 인물이 누굽니까? 김현종 차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김현종 차장이 최소한 윤석열 정부에서라도 통상 부분에 대한 거를 맡아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국가적 이익을 생각한다 그러면 권영세나 권영세 따까리들이 또는 나경원이 외교부와 산업통상부를 합쳐가지고 장관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하다, 끔찍해. 지금 차기 외교부 장관 후보로 나경원이 언급되고 있다고. 와, 진짜 네, 제정신- 나경원 얘기가 계속 네. 나오고. 제정신인가? 제정신이 아니 그쪽이 제정신이면 그쪽 저기 뭐 줄을 그거 서겠냐. 없긴 하겠는데. 예. 그래서 아휴. 이렇게 되면 이 사실상 미국은 우리나라의 뭐 안보 협력, 뭐 군사 협력, 주한미군 이거보다는 미국의 살림살이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공급망을 통해서 한국의 반도체, 그다음 뭐 2차 전지, 기타 등등의 기술과 생산 능력을 기반으로 해갖고 중국을 세계 경제의 경쟁자 수준에서 밀어내고 한국을 파트너로 잡고 가려고 계획을 쭉 잡아놓고 있는데 그리고 그거를 실행하고 있었죠, 계속. 그리고 그거를 유지하고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한테 큰 기대를 갖고 외신들이 와서 했는데 정말 한국의 또라이 같은 선거 결과가 나옴으로 인해서 미국 입장도 지금까지 세워놨던 플랜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난감해졌죠, 미국도. 사실.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안보와 통상 부분에 있어서 안보는 5년 유예하자고. 전시작전권 회수 일단 5년 미루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관여를 하든 또는 한반 미국과 북한이 직접적으로 이거를 하든 한국은 도와주지 못할 입장이면 안 낀다고는 하자고. 이거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더 이상 도발만 안 하게끔 할 수 있다고 치면. 하지만 통상 부분 문제는 다르다는 거야, 미국 입장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매년 매달 매일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 부분인 거야. 그리고 앞으로 미국에 투자하려고 하는 한국의 2차 전지 기업들,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믿고 하겠냐고. 못하죠. 정책의 일관성이 안 이어지는 부분에 대한 미국의 고민, 이게 어떠한 방식의 한미 갈등으로 일어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까딱하면 뭐 선제 타격 뭐 이런 소리 하니까 북한도 그러면 미사일 점점 더 많이 쏠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돈들도 이게 불안하니까 이게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니까 또 나갈 거고, 점점 계속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왜 한국을 재촉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 민간 전문가, 저 아닙니다. 네, 국내 민간 전문가의 발언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미국 정부 내에서 통상 기능 이전 문제에 민감한 기류가 흐르는 건 미국의 대중 압박 전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 정부의 미국 정부 인사의 입장을 전한 국내 민간 전문가는 미국은 공급망 재편을 중심으로 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구체적 의제 설정 과정에서 한국이 중추적 역할을 맡아주길 바라고 있다면서, 외교부는 통상 교섭 기능을 옮겨받아도 구체적 공급망 논의를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시각이다 말했습니다. 냉정한 미국 정부입니다. 우리나라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야 되는데 윤석열이 맡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결국은 미국은 일본을 배제해요. 왜냐면 일본은 지금 생산 기술이 없고 첨단 기술로 해서 뒤지니까 누구도 일본의 기술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과 함께 인도와 아세안 국가들을 묶어가지고 새로운 생산 공급망을 만들어서 우리끼리 민주국가끼리 해먹자라는 프레임을 짜려고 하는데, 그 중추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 나라들하고 외교 관계부터 시작해갖고 기술적인 생산 능력, 그 다음에 외교적인 능력을 고루 갖춘 파트너로서 한국과 이재명 정부를 기대했으나, 그게 무너지자마자 벌써 당선자 신분에 있는 당선자 신분한테는 경이 산업통상부를 외교부에 합친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이거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그 민간 전문가님 제가 꼭 만나 뵙고 드릴 말씀이 좀 있어요. 저 좀 만나주세요. 아니 근데 나 꼭 말해요. 너무 간절하게 이게 급하거든요. 급박한 제가 전화 드릴 말이 있어요. 예, 꼭 좀 만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미국 예. 입장에서 이렇게 되면 윤석열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기 윤석열은 여기가 무슨 뭐 남미 무슨 아니. 그런 국가 아니야. 네. 아니 진짜 없는 게 미국 입장에서 자기네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제가 만나 뵙고 경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왜 굳이 그거를 네. 만나 뵙고 야, 이 더 자세히 사람들이 이게 얘기를 살을 날리다 못해 청복까지 하려고 말이야. 저희는 저는 그런 말 한 그런 적이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윤석열이 없는 게 낫다. 그렇게 저는 얘기했죠. 그냥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다. 급박한 일이 있다. 꼭 만나 뵙고 싶다. 저는 이상한 말은 송 작가님이 작가님이 하셨는데. 하셨는데요? 그런가? 네, 저희 송작가 TV의 대표분도 이분이십니다. 나 어제부터 자꾸 이 갈등이 생겨. 책임자도 이분이 야, 할 말은 하고 싶은데 왠지 말을 하면 이게 좀 어디서 전화가 올 것 같고 네. 지난번처럼 갑자기 이상한 사복 입은 아저씨랑 아줌마가 들어와갖고 네. 영등포 경찰서에서 나왔는데요. 송명훈 씨 계십니까? 이럴까봐. 그러니까 차라리 경찰서면 낫지. 이제는 검찰에서 직접적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니들이 말하는 것도 네. 왠지 내가 말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자꾸 내가 제일 걱정이 돼요. 네. 예, 뭐 저희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뭐 크게 저 얘기한 게 정말 없어요. 위험한 얘기는 송 작가님이 자기 입으로 하셨죠. 아무튼 네. 지금 이 미국의 사실은 내정 간섭에 가까운 얘기이긴 합니다. 그렇죠. 솔직히 쪽팔리긴 한데 얼마나 믿음이 안 가면 그러겠어요. 근데 이게 단순한 문제 제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이건 돈이 걸려 있거든요. 그렇죠. 천문학적인 돈이 걸려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나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게 걸려있기 때문에 미국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죠 원래. 이 공급망 사업에 자꾸 가만히 있지 가만히 말라고 있어. 지금 사주하시는 겁니까? 아니 미국 상황이 그렇잖아요 지금. 아, 미국 걱정해 주시는 네, 거예요? 미국 걱정, 저 얼마나 미국 걱정하는데요. 아, 그랬군요. 오, 착한 놈이네. 진짜 같은 이런 제가 우리 바이든 대통령 덕분에 얀센도 맞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 우리 바이든. 우리 바이든. 우리 바이든 대통령. 어이구, 예. 어우, 친미주의자, 대단한 친미주의자 나셨네. 네. 예. 미제 백신 하나가 사람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네요. 무슨 짓을 한 거죠? 근데 얀센은? 아무튼 네. 이 상황이 단순한 그 문제 제기에 끝나지 않고 뭔가 미국은 꾸준하게 요구하고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좀 그 조금 안전에 대한 게 너무 택도 없는 짓거리까지는 못하겠구나라는 점에서 조금 안도의 한숨이 쉬어지긴 합니다만 진짜 이런 것만큼은 협치를 해야 됩니다. 아니요. 네. 협치가 안 돼, 이 저기 사람은. 미국한테 전해주세요. 민간 전문가님. 나이브하게 보실 상황이 아니에요. 윤석열은 심각합니다. 지금 상황. 미국 얘기한 데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들을 사람이 아니다. 네. 김현정 차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정부의 그 외교 과학기술 교육부 부총리로 한번 밀어 넣어보려고 했는데 니들 때문에 힘들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미국의 관여가 꼭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는 이 공급망 사업 전체가 길게 잡으면 2050년, 짧게 잡으면 2030년도 중반까지 수십 경원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프로젝트이기 때문이에요. 수십 경원. 예, 억 원이 아니고 조원도 아니고 수십 경원의 국가적 GDP를 만들어낼 거고 이 그림을 미국이 그려온 지가 벌써 3년, 4년째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에 있는 또라이 경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던져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대체제가 없어요. 자, 대체할 방법이 체제가 없어. 방법이 없어 지금. 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자꾸 스나이퍼 얘기 나오고 드론 얘기 나오고 촌스럽게 왜 이러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궁무진한 방법이 있고 감쪽 같아요. 저는 저는 국제정치 전문가니까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러시아 쪽에 그 예전에 첼시 구단주 지금은 이제 첼시가 로만 아브라모비치. 네, 로만 아브라모비치 그 이제 넘어갔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터키 이스탄불에서 5차 협상을 4시간에 걸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과정에 이제 그 평화 협상을 이끄는 주도하는 인물들 중에 러시아 쪽에서는 이제 올리가르이라고 하는 로만 같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말 돈과 연관된, 이게 지금 정치가 다 결국은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신흥 재벌들. 이 신흥 재벌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재산이 다 제재로 묶여버렸어요. 정말 생활비가 힘들 정도로, 조달하기가 힘들 정도로 본인들 요트도 다 묶인 상황이고 카드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누구보다 사실은 평화를 원하고 종전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평화협상에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도 관여를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이 사람들,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상 증상을 호소했다는 거지. 난 그냥 협상장에 갔다 왔을 뿐인데 피부가 벗겨진다거나 눈이 따갑다거나 이상한 상황이 진짜로 저희 기사로 났어요. 제가 실제로. 보여드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 관여 첼시 구단주 아브라모비치 독극물 중독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실제로 홍차에다가 탔나? 피부가 벗겨지고 몇 시간 동안 시력이 상실됐었다. 이 사람들이 네. 보세요. 앞서서 3번의 대면 협상이 있는 동안 벨라루스에서 협상이 있었거든요.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얼마나 겁이 많으냐면 직접적으로 벨라루스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무서워서 폴란드 경유해서 가느라고 협상이 하루가 늦춰질 정도로 그 정도로 조심하고 협상장에서도 생중계뿐만 아니라 물 있잖아요. 물도 정확하게 확인된 것만 마시고 얼마나 조심을 했는데요. 홍차 따위 필요 없어요. 그 여기에는 뭐 초콜릿하고 뭐 녹차 뭐 이런 거만 먹었다고 하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가습기에 우리나라의 가습기 살균제를 타지 않았나. 우리나라의 가습기 살균제라니요. 과거에 우리가 만들었던 옥시 거요. 그거는 가습기 살균제를 타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해보는데.